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오후입니다. 모두들 집안에서 편하게 잘 쉬시고 계시나요? 오늘은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이죠. 이분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논해보는 두 번째 시간이고, 어제까지나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견해라든가 정치적 해석, 뭐 역사적 해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을 제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의 사주를 중심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당선될 것인가, 뭐 또 낙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논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김문수 후보의 대선에서 6월 3일 대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의 두 번째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 판세라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나 여론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낙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또 비관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일 뿐이죠. 그래서 실제 6월 3일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그런 여론조사로는 뭐 짐작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확신하고 결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물론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격차가 많이 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선거에서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자, 우리가 먼저 12월 3일에 계엄, 물론 이제 정치권에 예민한 사람들은 뭐 이런 계엄이 곧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1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내려가지고 그 무모한 일을 벌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야당의 공격이라든가 정치적인 미숙함 이런 것들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죠, 현실 상황에서. 그러나 감히 계엄을 동원해서 스스로 저렇게 비참하게 몰락해 버린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또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비상계엄이 저렇게 무참히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인류 역사에 거의 없거든요. 특히나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반란 세력이 직접, 그러니까 반대 뭐 야당이나 반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권력의 확장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내란을 일으킨 건데, 이런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 거의 100% 성공에 가까운 건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또 사람들은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뭐 이런 과정이 왔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계엄이었죠. 그거를 실패했다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보통은 이제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순순히 나와서 이제 법원에 가거나 검찰에 불려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권위라든가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 가지고 수천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심지어 뭐 경찰에 그 장갑차가 동원되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심각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겨우겨우 체포를 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는 과정,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는데도 한 명도 그 시위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뭐 없었다고, 한 명도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평화적인 집회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파면되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그 후에 그 3월 달에 이제 구속이 됐다가 석방되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같은 것도 일반 상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이고, 3월 26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선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치권에 가까이 있는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이 되거나 또는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안 되고 그 정반대로 일이 일어났죠. 또 그 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왔던 뭐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상식과 전혀 통하지 않는다든가 전혀 기대 밖의 일이 일어났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를 찍은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그 파기환송심,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을 파기환송해 가지고 야당 후보, 유력한 야당 후보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해 버리려고 했던 최근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5월 1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추측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김문수 후보가 뭐 당선 가능성이 없다든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얼마든지 당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데 너무 의지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비관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싫어하거나 또는 증오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선거 날에 자신이 지지한 후보에게 가서 소신껏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당선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확실한 뭐 물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주가 지난 시간에는 처음에 이 갑신시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갑신시를 했고 저도 갑신시를 두고 풀어봤는데, 그 갑신시가 이분의 살아온 이 역정, 인생 역정과는 대비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인생 역정과 대비해 볼 때 전혀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갑신시라기보다는 병술시나 정예시가 맞다,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예시로 뒀는데 병술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뭐 간발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병술시 아니면 정예시인데 저는 정예시로 두고 일단 풀어봅니다.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의 사주에 대해서는 이제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썸머타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951년 이분이 태어나는 게 1951년생인데 이해에 썸머타임이 있었거든요. 썸머타임이 5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요 기간에 썸머타임이 적용되는데 이분은 양력으로 9월 27일생이에요. 그래서 썸머타임이 적용이 안 된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진시를 넣어놓고 어쨌든 썸머타임 뭐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맞춰보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역정, 인생 역정이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대입해 봤을 때 경진시가 되든 여기 신사시가 되든 이렇게 경진시나 신사시
신사시가 될 텐데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왜 이게 맞지 않느냐 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오른쪽 이력에 봤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경진시다, 경진시다고 또는 신사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바로 붙어 있는 시간이니까 진시, 사시 이렇게 할 때 썸머타임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신사시가 될 것이고, 썸머타임은 주장하시는 분들 썸머타임이라고 얘기한 썸머타임은 이분이 양력 9월 27일에 했기 때문에 그 해에 51년도에 썸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이 5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월 27일생이기 때문에 썸머타임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썸머타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진시가 아니면 이제 신사시가 될 텐데, 그렇게 두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신사시라고 한다면은 가장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 개사대운 병자년에 인생 처음으로 맨날 깜빵이나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민중당 출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사대운 병자년에 처음으로 인생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지로 나온 거죠. 음지에서 운동을 하다가. 그런데 그 해에 당선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는 개사대운 병자년이라면 이 사주 구조라면은 몰관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직에도 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지가 않고, 또 그 다음에는 임진대운 병술년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진대운 병술년도 역시 몰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공직이라든가 선출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해고요. 거꾸로 낙선했던 이 서울시 시장으로 출마해 가지고 낙선했던 무술년 같은 경우는 또 당선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민년 같은 경우도 노사정 위원장은 장관급인데 거기에 지명된 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인대운 이민년이잖아요. 역시 이해에 노사정 위원장에 지명이 되고 했는 것들도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운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사시든 신사시라면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요. 경진시나 신사시는 물론 이제 그 두 시간 중에 택한다면 신사시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신사시가 되든 경진시가 되든 이분이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대입했을 때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진시가 아니고 신사시라고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를 바꿀 정도로, 판을 완전히 바꿔버릴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역시 이 운들을 대입했을 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 시골에서 태어났고 옛날에 이 전쟁 중인 시대였단 말이에요. 1951년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모르지만 한 10시 무렵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아침과 저녁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전해주는 말들 그런 것들에서 중간에 10시가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술시가 아니면 정해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분의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은 지금 현재 이 6월 경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양인격이라고 그래요. 양인격. 양인격 사주인데 양인격은 관이나 살을 봐야만이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만나거나 편관 칠사를 만났을 때 아름답게 성격이 되고 부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6월 경금에서 천간에 정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원사주는 파격이죠. 그러니까 정관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격이 중관되어 있어서 중관 현상으로 거의 파격이지만, 그러나 양인격이 관살 혼잡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에 따라서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이 사주의 이제 기본적인 격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양인용관격이다. 양인용관격이 격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관이 두 개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어떤 그 공직을 수행하는 데서 많은 부침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잘 맞아 떨어지면 또 크게 부귀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원사주가 상당하게 부귀의 어떤 조건을 갖추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지금 이 현재 경인대운 을사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원사주에 6월 경금이 신금 겁재가 투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관이 되어 있는 것이 크게 해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겁재를 정관이 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지만은 경인대운 을사년이 되면은 우리가 탈재의 현상이 있다. 탈재,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건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떤 재물의 손실 이런 걸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게 될 때 공직에 취임하거나 어떤 감투를 쓸 때 굉장히 시련 속에,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시련 끝에 어떤 것을 쟁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현재 볼 것 같으면은 탈재 현상으로 사주가 격이 매우 떨어졌어요. 격감돼 버리면서 중관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는 굉장히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오는 이모대운, 이모월, 6월, 이모월, 개미월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개미월, 갑신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 그렇다면 을유월이죠. 이렇게 갔을 때 이 운들은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운들이 지속되는 걸 봤을 때 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것은 다소 좀 불투명하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당권을 쟁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당권은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제 선거 끝나고 당대표를 선출할 텐데 당대표에는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급이 낮아지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러나 당대표도 가장 큰 어떤 우리나라의 두 거대 정당 중에 하나의 당대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만만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종의 비주류로서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당 대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빛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 사주 이거를 두고 봤을 때 정예시로 두고 봅니다. 이제 병술시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정예시로 두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대통령 선거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좀 불리한 위치에 있죠. 그러나 당권에 있어서는 당권을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을사년도 있지만은 이제 병오년도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운이거든요. 연간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첩되는 걸 봤을 때는 대권보다는 당권 정도는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현재 을사년 운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 사주가 정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주를 경진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서 이 경진시를 두고 이런 운들에 제가 대입을 해봤을 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또 선머타임을 얘기했는데 선머타임은 5월 6일부터 9월 6일 51년도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병술이나 정예시라고 보고 이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